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간사위원들과 합의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0분씩 하고 한숨배 돈 다음에 다시 또 10분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0분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원장께서 잘 요령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열린 우리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최재천 의원 질의하시죠. 예. 서울 성동갑의 최재천입니다. 어, 2003년 11월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있었고 2004년 3월 28일 날 그 특검이 끝나면서 당시 김진홍 특검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먼저 한 말이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부터 공개했다. 양길성 관련 1억 5천이라고 돼 있어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답답해서 국회에 연락했더니 숫자가 틀렸다고 하더라. 법의 기본적인 내용마저 잘못 기재돼 있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느냐. 정치 공세라고 말끝을 흐렸다. 또 써낸문그룹의 95억 원 정치자금 제공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95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맥이 탁 풀렸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1300억 부분을 직접 들고 왔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없던 걸로 하자는 식으로 그냥 갔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폭로를 겨냥했다. 최도술 전 비서관의 300억 원 모금 의혹도 무작정 300억 원이라고 하니 어디를 뒤질지 막막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특검은 이렇게 실체가 없으니 죽도록 고생만 했다고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대단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섭 의원이 4월 13일 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무려 7가지를 듭니다. 거기에는 동료 의원인 이광재 등과 관련된 불법 뒷거래 의혹 사건들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불법이나 어떤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권력형 비리 사건, 이렇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한 특검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서해석 의원이 이 사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폭로를 하더니 다행히 어제는 한나라당 조사단장인 권영세 의원께서 서해석 의원은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원장님께 묻습니다. 이명계약이나 그 다음에 불법 계약, 그러니까 권력자들 사이에 권력자들과 관계를 규정한 그런 이명계약이나 불법 공정, 불법 계약 이런 것들이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 계약은 있었지만 이 채권이 행사돼서 현금화되어서 특정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채권이 법률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을 거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한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주식 인수와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은 철도제다 크루드 오일사 KCO와 알파에코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전제를 깔고 그것이 성립돼야 그것을 기초로 한 관련 채권 채무 계약은 유효하다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이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툼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추가적인 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그 법률 상식으로는 그것도 무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KCO 지분 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재단본부장 박상조가 이사장 직인 등을 도용해서 전대월과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 10월 말 혹은 11월 초순경에 왕영용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과 허문석 박사가 이광재 의원실을 방문했다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서로 다퉜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때 왕 본부장과 허 박사 사이에 뭘 놓고 그렇게 심하게 다퉜는지 혹시 조사된 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예.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8월 12일자 철도청 정책심의위원회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8월달 그 문서,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난 거 보셨죠? 그 문서 자체의 진위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철도청 회의록 진위 여부에 대해서 혹시 그것을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 그 중앙일보에 난 것 가운데 중앙일보 그 일면에 났는데 위에 그 사진을 찍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자재 유전사업 건자재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와 무슨 협의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없고요. 네. 다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 그 모래 채취라든지 예성강 이 모래 채취권이라든지 모래 채취를 했을 경우에 철도청이 이 통일부로부터 이 모래 운반에 관한 승인을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고에도 있는 바와 같이 정책심의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고 또 정책심의에 올릴 안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에 관한 증거물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심의 안건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업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것을 차장이 주재를 했고 거기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철도청 직원들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설명회 자료에 무슨 변조나 무슨 어떤 허위사실 조작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진실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2004년 9월 16일 날 지금 철도청이 이제 전대월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대월로부터 이제 황병희라고 김학태 이쪽으로 지금 채권 양도가 되는데 황병희는 조정 신청이나 전부 명령 신청을 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갔다는 이유만으로. 김학태는 이런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에 대해서 김학태로부터 혹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학태에 대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김학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황병희 거기서 누구예요? 담당 국장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전대월이가 주식을 인수한 어느 국장이라고? 이번에 특별조사국장 유영진 국장입니다. 예. 전대월이가 이 주식을 인수한 바로 그날 황병인과 김학태에게 채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학태는 조사를 소재가 불명하고 그래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은 황병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황병인은 명의만 빌려줬고 거기에 그 전대월이하고 알게 되는 장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장덕수라고 있죠? 예, 장덕수가 있습니다. 장덕수의 그 부탁으로 자기 이름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덕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소재를 파악했습니다만은 장덕수는 아직 조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허문석 씨의 지분이 0.01%로 줄어들었다. 이건 잘못된 지금 폭로죠, 일종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0.01%로 줄어들 수 있지만 발행주식 총수만을 올렸을 뿐 납입은 되지 않았었죠? 맞지요? 그래서 지금 0.01%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문석이가 대표이사에 있는 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현재까지는?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전 철도공사, 철도재단 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4년 한 해 동안에 철도공사 11개 자회사 설립하고 누적 결손액이 125억인 V캐시 75억 원에 인수하고 또 출연금의 성격이 대단히 모호한데 삼성카드로부터 100억 약속받아가지고 50억 원이나 출연받고 롯데개발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요? 롯데개발로부터 9억 납입받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재벌 금융사나 재벌 관광개발업체로부터 이렇게 출연금 이 재단이 민법 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은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 목적도 좀 있고 또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배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출연이나 협조가 가능하다고 이런 상황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철도청 경우에 현재 그 재단이 불과 직원이 3명밖에 없고 어떤 법인체가 유기적으로 이 활동을 하려면은 물적 기초와 인적 기초 그리고 회계 기구가 분명하게 돼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본질인데 그것이 전혀 어떤 유령 비슷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간에서 출연은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들 철도청이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까 11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17개 사업입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지금 착수를 했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이 철도 사업 목적과 괴리가 있는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과 폐지 이것을 앞으로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